2507, 80짜리는 강력 지지선으로 미스터 마켓이 기술적으로 좀 지지선을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2507, 80까지 내려오는 그 패턴을 보고 또 판단을 해야 돼서 네. 제가 조심스럽지만 2600을 만약에 운 좋게 내려온다면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2570, 80을 막 이렇게 훼손시키는 것보다는 2680을 먼저 더 도전하지 않을까 5월 중에는. 예. 그럼 2680이면 우리 미스터 마켓 시장을 이끄는 선도 기업 선도 세력들이 2680까지 올라오면 야 옆에 2700인데 그건 못 가겠니 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네. 수급들이 이제 약간 좀 좋아지면서 2700도 하면서 올라가는 흐름도 기대를 하고 있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술적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주식의 신세계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합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네, 이트렌드 강보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찬웅박님이 빨강이 아니라 주황색. 이제 아마 이제 우리 강보센터장이 네. 옷 색깔입니다. 지금 네, 네. 채도까지 보신다. 네. 같은 빨강 지금 레벨로 그냥 입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미세한 채도의 차이가 있나요? 네, 일단 2615포인트에서 2550까지의 레인지를 언급드리고 네. 지금 2650까지 이번 주 중에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시황이 빨간 옷으로 계속 스탠스를 왔고 예. 이 주황색 입은 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예, 그 레벨, 그 그렇죠. 레인지에서 레인지죠? 네네. 90% 비중을 실을 수 있다 해서 네. 약간의 이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수익이 난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은 좀 수익 청산을 좀 하시고 또 좀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물론 여기서 막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가는 흐름이 당장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좀 비중 관리를 네. 이게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V자 반등은 쫙쫙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네, 스텝 바이 스텝을 밟아야 되니까 그 스텝에서 잠깐 쉬는 그런 흐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 바닥 논쟁이라는 거가 한창인데요. 네. 미국에서도 네. 뭐 레딧이나 이런 카페에 가면 그쪽에서도 바닥이냐 아니냐 바닥 논쟁. 지금 전 세계가 다 이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바닥 논쟁을 하고 있는데 네. 먼저 뉴욕 다우부터 좀 가볼까요? 네. 다우지수는 저번 주 방송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바닥 사인이 좀 나온 것 같다 해서 단기 반등세가 33,000포인트를 향하는 흐름 예상을 좀 했는데 32,654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새벽에서 마무리됐었던 1.34%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동안의 다우지수는 나스닥처럼 시원하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400포인트 정도의 상승 파동을 좀 보여줘서 또 파동 에너지로 보면은 그 33,000, 33,500까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서학개미 분들은 눌림 매수를 공략할 수 있다. 미국 증시 다우지수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34,000, 35,000 막 추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33,000, 33,500 정도 가면 또 옆으로 횡보하거나 다시 한번 32,500을 체크하려고 또 내려가는. 그래서 현 구간이 서학개미 분들이나 우리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이 엇박자가 날 수 있는 되게 조심스러운 자리죠. 네. 일단 다우는 뭐 차트만으로 놓고 본다면 뭐 이동 평균선으로는 21선은 한번 도전해 보는 거네요. 네. 그렇죠. 33,000 또 뭐 일목균형포상에서는 기준선 뭐 33,300 여기까지는 한번 반등 시도도 가능하다.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미국 증시는 요걸 통해 가지고 박스 하단을 어느 정도 좀 지지해 보려고 폼을 잡고 사실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급락장은 한 번은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3분기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뭐 몇 개월 남았으니까 지금 수익을 좀 즐기시면서 좋은 종목 발굴하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럼 일단 다우는 직전에 찍었죠. 31,228 이게 장중 저점이거든요. 네. 31,200 라인. 네. 여기를 일단 바닥으로 단기 네네. 바닥으로. 네, 단기 바닥 그 자리가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여기서 그대로 확 깨면서 지금은 못 가고 33,500 라인까지 갔다가 34,000 근처에서 그 방향으로 다시 내려온다면 엄청 위험한 거고 예. 현 구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쌍바닥 같은 네, 그런 맞습니다. 모습이 될 수 네, 있고요. 네. 네. 일단은 다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반등을 즐겨도 된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나스닥으로 이제 가볼까요? 이 문제의 나스닥인데. 네. 나스닥 지수는 내릴 땐 시원하게 내리고 올라갈 때는 찔끔찔끔. 그래도 오늘 새벽에 마감한 나스닥은 2.76%좀 반등이 좋습니다. 네. 갈 자리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 가도 12,000포인트는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12,000포인트까지는 이제 턱 끝까지 왔고 네. 턱 밑까지 왔고 12,500과 13,000을 올리고자 5월 중에는 그 정도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은 아마도 3에서 뭐 많게는 10%까지 그렇네요. 뭐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목돈연구소 열심히 보신 분들은 지금 뭐 나스닥 관련 시총 상위 종목들을 저점에서 잘 잡으셨다고 막 많은 SNS에서 축하를 해주고 계시는데 네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제 12,500 좀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또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방송을 여러 매체 통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단기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네. 시장이 안 좋은데 네. 단기적인 흐름이라도 케어를 하지 않으면 그냥 손가락 빨 수는 없다 이런 네.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하고 이번 나중에 이제 정말 안 왔으면 하지만 큰 급락이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할 때는 제가 이런 멘트는 좀 자제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은 12,500과 13,000포인트를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하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스닥도 단기 바닥이 직전에 5월 12일 날 찍었던 그렇죠 11,100 라인, 네. 11,100 라인 요 선에서부터 지금 11,980, 12,000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12,500까지는 한 번 더 우리가 트라이를 네. 해보자. 12,500포인트라는 의미는 5월 초에 저점 네. 구간과 그러니까 거기 매물대 형성한 구간 3월달 매물대 2월 24일 날 저점 자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간다는 뜻은 3월 29일 날 고점과 최근 저점 5월 12일에 중심가까지 위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내려갔었던 부분의 절반까지 돌리는 거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네. 이렇게 절반 정도 올라온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나 중국 봉쇄 이런 재료들이 좀 긍정론으로 바뀌지 않을까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을 보는 또 다른 시각 중에 하나가 최근에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간의 네. 코인 시장하고요. 뭐 비트코인이든 뭐 이더리 코인하고 나스닥의 이 상관계수라고 할까요? 네, 이게 이제 너무 높다는 거죠. 맞습니다. 0.8, 0.9. 네, 네, 그런데 최근에 좀 코인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어서 네, 네, 만에 하나 이 흐름이 똑같다면 네. 코인이 더 흔들리면 나스닥도 뭐 다우 S&P와는 다르게 더 무너질 수 있지 않겠느냐. 예전에 2020년도 때는 예. 그 헤지 펀드들이 신탁을 통해 가지고 돈나무 언니 회사가 있죠. 네. 그 회사에서 1% 정도 총포트의 1% 정도 코인의 비중을 했다가 ETF 선물 ETF가 승인이 나오고 나서 예. 총 자산의 5에서 10%로 헤지 펀드들이 코인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긴축을 통해서 자산을 이제 현금을 좀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네네. 첫 번째 순위가 바로 코인이었습니다. 네. 그럼 코인 그다음에 나스닥 그다음에 다우지수 종목들이었는데 네. 지금 루나코인이 이슈가 터지면서 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게 그 코인이 사실 소멸됐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99%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루나는요. 네. 근데 시가총액이 코인 업계에서 6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네. 그런 코인이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추세와 월봉 추세, 주봉 추세에선 훼손이 없었습니다. 그 네. 얘기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보통 그 정도 시총이 그렇게 무너지면 비트코인이 이게 정체성이 혼란이 있다. 그러면 추세 라인을 장기 추세 라인 다 깼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지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동안에 사실 바닥 박스에서 헤지 펀드들이 먹거리가 없어서 아마도 루나코인에 대해서 좀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그 사실 뭐 매도라든가 풋옵션이라든가 그런 걸 다 세팅해 놓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또 루나코인이 또 한국 코인 아닙니까? 좀 네네.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강원 센터장께서는 이게 이제 오염되지는 않을 거다. 네. 예, 네. 뭐 네. 비트코인으로 그렇게 보고 갔다가 이게 다시 나스닥까지 네. 이번 사태가 커질 것 같지는 않다. 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요즘에 나스닥 대응법을 좀 보게 되면은 진짜 종목이 뭐 5%씩 7%씩 움직여요. 맞습니다. 네. 이럴 때는 단타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한 종목 들어갔다 7%를 먹었는데 이걸 이 부분이 그러다가 또 확 빠지고. 만약에 소장님이 네. 지금 어느 고수의 영역에 계시지만 주린이 입장이었으면 이런 시장을 보면 네. 야 이제 다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나 보다 하고 그 종잣돈을 끌어내서 다시 투자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흐름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뭐 상승 뭐 5% 10%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면 예.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네. 이럴 때일수록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점대 반등은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러나 마치 이걸 추세를 탔다거나. 네네 네.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나스닥도 해봤고요. 네. 우리 코스피 네. 가야죠. 네, 코스피. 코스피 화면 같이 네. 보이는 라디오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지수가 2,546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2번 포인트죠. 1번 포인트가 그전 고점 3,316. 참 그 자리 계속 머물렀으면 좋았지만 최근 저점 자리가 2,546포인트 2번 자리인데요. 네. 이 저점이 낮아지면서 이 박스 마디가 분석의 클리크 조정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말을 바꿨다 아니라 네. 우리 사람 마음처럼 네. 계속해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생물이니까. 생물이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린이 분들은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러나 큰 변동성이 터졌을 때는 그건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기술적 분석 라인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시 네.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고 3번 포인트가 바로 2,644인데 그걸 오늘 찍었습니다. 예. 오늘 2,640 제가 2,550포인트에서는 2,650까지 단기적으로 빠른 흐름이 올라올 수 있다 했는데 네. 오늘 2,644를 찍었기 때문에 2,650과는 6포인트 차이죠. 네. 그래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목, 금 구간에 2,650을 갈 수도 있고 네. 다음 주 초에 2,650을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2,546포인트에서 2,644 3번 라인까지 올라왔다는 뜻은 여기서 다시 2,550을 강하게 밑으로 내려오는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없고 내려오면 저로의 또 저점 매수 구간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삼성전자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4번을 갈 것이냐 5번 갈 것이냐 6번 2,740, 2,820, 2,927포인트 이 구간인데요. 네. 2,927포인트가 제 마음의 목표 지수입니다. 네네. 네. 1번에서 2번까지 하락했었던 거의 절반 수치인데요. 저 자리는 앞으로 217거래일 동안 하락했다가 나누기 108거래일 안에 올라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8거래일이면은 거래일로 그러니까 한 달에 20일이니까요. 5개월 정도거든요. 지금 5월 달이니까 9월 달, 10월 달. 그러면 9월, 10월까지 저렇게 가는 거냐? 더 빠르게 뭐 6월 달에까지 갈 수도 있고 7월 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를 한 5개월 범위 내에서 저 자리를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나오는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좀 재료도 체크해야 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술적 분석이 터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안착이 아니라 한번 가면 이제 거긴 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일단은 이제 1번에서 2번 지금 네. 저점은 또 낮아졌기 때문에 다시 잡았죠. 2,546으로 첫 번째 우리가 목표로 했던 저 2,644는 오늘 찍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은 도달했다. 네. 이제 문제는 4번을 갈까? 5번을 갈까? 네. 나가서 6번까지 갈까에 이제 네. 이런 흐름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추격을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일단은 강은보 센터장께서는 다시 한번 저점 트라이는 좀 없이 네. 요 라인에서 옆으로 기다가 뭐 4번을 한번 트라이하는 이런 게 가장 메인 아이디어인가 봅니다. 네, 소장님께서 네. 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니지만 네, 네. 또 라디오 방송이 적절하지 네. 않죠. 그러나 말씀을 드리자면 2,570, 80짜리는 강력 지지선으로 미스터 마켓이 기술적으로 좀 지지선을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2,570, 80까지 내려오는 그 패턴을 보고 또 판단을 해야 돼서 네. 제가 조심스럽지만 2,600을 만약에 운 좋게 내려온다면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2,570, 80을 막 이렇게 훼손시키는 것보다는 2,680을 먼저 더 도전하지 않을까 5월 중에는 예, 예. 그럼 2,680이면
우리 미스터마켓 시장을 이끄는 선도 기업 선도 세력들이 2,680까지 올라오면 야 옆에 2,700인데 그건 못 가겠니 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네. 수급들이 이제 약간 좀 좋아지면서 2,700도 하면서 올라가는 흐름도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를 지금 맞습니다. 뭔가의 네. 작업 조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만 움직이면 실은 지수 움직이는 건 훨씬 편하니까 네, 그런 점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그 미스터 마켓은 기술적 분석 사실 저점은 외국인 기관이 잡지 않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을 잡습니다. 심리가 네. 어떻게든 저점을 잡으려고 그러다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저점은 잘 잡지만 수익을 조금만 얻고 시장에 또 이렇게 내놓는 나가버리죠. 경우가 네. 내놓는 세력들이 미스터 마켓이 제 생각에는 원래 2,550을 훅 이탈하면서 신용 물량을 반대 물량으로 출회를 하려고 했으나 근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스마트해져서 안 되겠다. 올려서 신용 물량을 조금만 수익 주고 그냥 날라가 보자. 이런 플랜으로 변경된 게 아닌가. 네. 거기에 이제 갖다 붙이긴 이제 언론 미디어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네. 네. 거기서 이제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호재성 멘트들이 나오면서 네. 어저께 미국 증시도 그런 부분에 한 부분을 좀 차지한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 차트를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이슈 뉴스들이 5월 중에는 좀 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보 센터장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가 과거라고 해봤자 코로나19 전이죠. 네, 바닥이 나올 때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은 막 우리를 무섭도록 팔게 맞아요. 하고요. 네. 개인들이 이제 패닉셀이 나오죠. 네, 네, 신용도 터지고 네, 그 개인이 항복을 하면 그 싼 가격에 그 한 4, 5 거래일 동안 싹쓸이를 한 다음에 외국인이 이제 시장을 날려보내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우리 강보 센터장님의 말씀은 그 패턴이 이제 아니라는 건가요? 이제 그걸 못 쓴다. 스마트 개미여서가 아니라 네. 그들은 몇 수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계, 외국인들, 기계가 AI, 알고리즘이. 알고리즘. 어떻게 저희들이 컴퓨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전략을. 예. 그들은 아마도 이 저점에서 너희들 스마트 개미가 돼서 신용 물량을 너희들 안 뺏겼네. 그래 수익 줄게. 그러나 아마 조금밖에 못 먹을 걸. 그러면서 위로 올라갔을 때 개인 투자자들 안심 모드하는 2,850, 2,950이면 야 이제 바닥 나왔네 하면서 아마 또 펀드에서부터 많은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후에는 시장이 그때는 본색을 드러내면서 좀 슬픈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너무 저도 우려감이 있고 네, 그 기간 그래서 여러분들은 3개월 이 구간에서 목돈연구소 매주 수요일을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 이게 네. 들을수록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네. 역대 패턴을 좀 써봤더니 그 네. 기계 알고리즘 매매가 개인들이 진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546까지 지난 5월 12일에 밀었죠. 네, 네, 네. 근데 안 털렸습니다. 안 털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반대 전략을 세워서 네, 네. 2,700 네. 혹은 2,800을 주면 네. 우리 개인들 더 마음을 풀어준다. 맞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 더 들어갈 때 네. 그때 뺀다. 사실 우리가 그 코로나 창궐한 이후에 1,500대에서 3,300까지 랠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좋은 그때 점이었죠. 수익 그러니까 1,000만 원 들고 시장 참여하신 분들은 2,000만 원도 벌고 3,000만 원도 벌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3,000만 원까지 만드니까 여기서 마미뱅크를 활용해 가지고 1억을 만들어서 하자 했었던 분들은 그동안에 벌었던 돈의 몇 배로 손실을 보면서 슬픈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거의 한 7, 80%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내려와서 이제 바닥자리에 올라오니까 이제 다시 이제 저점 기회인가 보다. 예전 코로나 때처럼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아직 준비가 덜 되신 분들은 여기서 더 레버리지를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마미뱅크에서 파파뱅크까지 사용하면서 네. 그럼 저점 대비해서 또 올라가는 흐름에서 내 판단이 맞았어 했는데 평균 단가까지는 못 올라오는 거죠. 저 고점에 물려 있는 평단을 여기서 아무리 맞춰도 왜냐하면 돈이 거기서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더 많이 땡겨오지 않는 이상. 그렇죠. 아닌 더 많이 이상. 땡겼는데 현실적으로는 힘들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조금만 더 올라오면 되는데 하다가 거기서 크게 훼손되는 흐름이 아무튼 AI를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네. 그 공룡의 등에 올라타가지고 눈치를 잘 보다가 네. 아무튼 열심히 사실 이 테크니컬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재료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건 여러분들도 네. 조금씩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그 말은 동의합니다. 요즘에는 재료가요 안 먹히죠. 네, 호재가 시장을 빼고
악재가 시장을 올리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분석 저희가 코너도 진행하는 것이고요. 1번 우리가 처음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2644는 이제 갔습니다. 네네. 가을에. 그 다음에 네. 우리가 갈 레벨이 2700 네. 그 표에 보면 한 40 정도 네. 되죠. 예. 약간 저기까지만 윗레벨인데 가도 좋겠어요. 2740까지만 가도. 이 정도만 올라와도 네, 개인 네. 투자자분들이 네. 좀 괜찮지 않을까. 네, 괜찮죠. 네네. 네.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 2740까지 가는 것도 조금 약간의 흔들림은 다이렉트로 가면 제일 좋죠. 그러나 기간이 어느 정도 주어져야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또 삭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속도 위반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네.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죠. 네. 삼성전자.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여러분들한테 67,000원 이하에서는 가격을 논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 라디오에서 나와서 하는 버전이었습니다. 네. 64,500원, 65,500원 사이에서는 적극적으로 비중을 좀 실어도 된다라고 많은 미디어 통해서 말씀드렸고 네. 라디오만 들으시는 분들은 67,000원 이하 내려오면 내가 천천히 일주일에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수익으로 은행금리보다는 좋을 수 있다 했는데 네. 오늘 그래도 운 좋게 69,000원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네. 여기서 이제 다시 67,000원 이하로 내려올 수 있냐?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허. 단기, 중기, 장기 패턴으로 보면은 예. 그래도 71,000원 위쪽으로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확히 오늘 그 60일선에 맞고 지금 네. 조금 주춤하고는 있지만요. 전제점이 64,500원에서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올라왔는데 네. 방금 이제 7만 원, 7만 1,000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진짜 많이 매물대가 많기도 하죠. 예, 네, PB들도 그때 7만 원 막 깨지고 7만 원에서 막 몇 천억씩 하루에도 들어왔잖아요. 네. 삼성전자에. 그렇기 때문에 71,000원을 개인 투자자들만 기다린 게 아니고 그 기관 세력들도 네. 조금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아닌가. 거길 열어줄까요? 7만 1,000원 이상을? 저는 열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2,900 라인을 올 9월 전에 올라가려면 예, 삼성전자를 75,000원 근처까지 올려야 됩니다. 네. 75,000원까지 만약에 레인지가 올라간다면 몇 퍼센트 상승이 있냐면 삼성전자가 약 9% 정도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정도면 저점 대비해서 한 10몇 퍼센트니까 삼성전자로 10% 이상 수익 내는 거는 그럼 시장은 2,800 이상 가죠. 훨씬 예. 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가 바닥 사인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있고 현대차도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수는 제가 생각했었던 기간보다 어쩌면 저는 한 7, 8월 여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6월 달에 이렇게 빨리 올라왔네?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아무튼 최대한 빨리 나와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마음고생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메인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네. 또 시장은 뒤통수를 또 치는 거고요. 네. 예외라는 게 있는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만약에 64,000원이 또 깨진다. 네. 그러면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그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먼 친척들이 오랜만에 연락 오면 네. 6만 원대 내려왔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12만 원 100% 수익을 주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 하고 전 전화 끊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6만 5천 원 내려오면 어떡하지라는 6만 걱정보다는 4천원 가면 어떡하지? 네네. 그 자리는 만약에 내려오면 또 우리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절호의 기회가 되시는 거고요. 또 삼성전자를 월급 받아서 정액 적립식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뭐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내일 모레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데 이거는 뭐 어떤 변곡수 없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 관련해 가지고는 제로는 소장님이 제로는? 훨씬 더 많이 한데 그 제로 타이밍에 네. 삼성전자가 기대 심리로 올라오는 것 같고요. 네. 그 심리로 69,000원까지 탁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없잖아 있죠. 네. 예, 그래서 삼성전자 포지션은 단기 지금 분봉으로는 저항 자리지만 네. 포지션 유지하고 있다라고 제가 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바이든 관련주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지금 단기로 되게 많이 또 기대를 하세요. 네. 21일. 아무튼 시장이 네.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제로를 쫓아가는 투자는 네.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트렌드 강은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단 연구소